예정시록 6권 예정 1년 7월 28일 기유 두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임금이 환관 박맹손을 불렀는데 즉시 부름에 응하여 나오지 않았으므로 명하여 군정 80대를 들여 본향에 충군하게 하였다. 예정시록 6권 예정 1년 7월 28일 기유 세번째 기사 고령군 신숙주 영의정 한명의 능승군 구치관 영성군 최양 좌의정 홍윤성 창녕군 조승문 상락군 김질 의정 은자운 좌찬성 김국광 등이 의논하기를 청컨대 헌부에서 아랜 바에 의하여 평안도의 호패를 정지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시록 6권 예정 1년 7월 28일 기유 네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원상으로 하여금 인삼과 평안도 사람들의 기재 말을 바칠 일을 의논하게 하였었다. 이때 이를 원상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인삼은 혹 속이거나 모자람이 있으므로 작은 일이 아니니 수령으로 하여금 생삼을 간택하여 친히 스스로 감조하게 하고 재용감의 관리가 감찰하게 하여 모름지기 물에 잠가 살펴보아서 거짓됨이 없으면 바야흐로 받아들이도록 허락하고 호조에서도 거칠을 봉할 때 물에 잠가 살펴본 뒤에 봉하여 올리게 하며 어기는 자는 중하게 논하소서. 또 기 제만은 를 내는 자는 스스로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게 하되 그 호송군은 의주 이나 정주 등의 고을 사람을 선거하여 보내도록 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진 법이 있습니다. 지금 봉행하지 않는 자는 청컨대 모두 추국하여 논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기재만은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는 말을 말한다. 예정시록 6권 예정 1년 7월 28일 기호 5번째 기사 남은 사람 임옥사는 교도 임사강의 아들인데 진사로서 무과에 합격하여 군기 직장이 제수되었다. 부모의 상사를 당하여 상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래에 의하여 집에 누워 흙덩이를 베개로 삼았으며 머리를 빗거나 세수를 하지 않았고 빨래를 하지 않고 맛있는 것도 먹지 않고 이를 드러내지 않았으며 3년 동안 죽을 맛이었으므로 일찍이 그를 알고 있던 자라고 하더라도 보고서는 임옥산인지 알지 못하였다. 대단하네. 예정시록 6권 예정 1년 7월 29일 경술 첫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내가 형옥에 유념하는데 백성들의 병이 지극하다고 하므로 누차 유사에 명하여 날마다 과단하여서 오랫동안 엄체됨이 없게 하였다. 나는 유사에서 반드시 내 뜻을 못받아 억울하게 체육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듣건대 구속되거나 고문당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니 내 뜻에 매우 어그러진다. 제도에 유시할 교수를 초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시록 6권 예정 1년 7월 29일 경술 두번째 기사 도승지 권감 등이 전문을 올려 사언하였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외람되게 밀지를 입어 다만 매우 황공하였을 뿐인데 호련히 새로 형상을 그려주심을 입으니 더욱 깊이 감격하였으며 영화로움이 이와 같으니 온월함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용렬한 자지로서 소대를 비로소 만나 세조께서 가려 뽑으시던 날 거동에 욕되게도 시종하였고 성상께서 임호하시던 초기에 미쳤으나 특별히 돌보아 임명하심을 입었습니다. 바야로 주받기를 기다릴 여가도 없었는데 은총이 넘치심을 입으니 정신은 형상을 그린 것에 기울어져 있어 항상 주야로 천지신명에게 대하고 술이 내온으로부터 나누어지니 우로의 꽃다운 향기에 졌습니다. 하물며 세 가지 특수한 영광에 접하여 하루아침에 답지 아니 오직 머리를 떨어뜨릴 줄만 알 뿐이고 마음이 헤아릴 것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개 성상께서 도랑이 커서 포용하여 주시고 인자함이 깊어서 합력하여 주시니 신의 쓸모없는 재질을 기록하시고 신의 오르지 않은 마음을 헤아리시어 드디어 잔약한 자질로 하여금 달리 우악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니 신등은 감히 소주를 더욱 굳게 하지는 못하겠으나 성실하고 즐거웁도록 다시 언마하여 밟는 것 같이 하고 임하는 것 같이 하여 출입하는 데에 거의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만년이고 억년이고 오직 강릉과 같이 수하시기를 노래하여 기원하겠습니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나도 또한 마시겠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명하여 육승제의 형상을 병풍에 그리게 하여 승정원에 내려주었고 이어 술을 3번 내려주었는데 희롱하여 3점 아니라고 하였다.
여정치록 유권 여정 1년 7월 2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새로 제수된 수령이 있어 편모와 더불어 부임하기를 원함으로 2조에 내렸다. 2조에서 아래기를 일찍이 내린 전지에 수령의 편모가 70세 이상이거나 나타나도록 병을 늘 지니고 있는 자는 아들을 따라서 임수에 가도록 하였으니 청컨대 이 법에 의거하도록 하소서 하니 원상과 승지 등에게 명하여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원상 신숙주 한 명의 구치관 최항, 홍윤성, 조승문, 김질, 윤자원, 김국광, 승지, 윤계겸 등이 의논하기를 부인으로서 이망인은 아들을 따르는 것이 호도의 도리에 관계되고 또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니 마땅히 옛날대로 하소서 하고 도승지 권감 좌승지 이극증 좌부승지 한계순 우부승지 정효상 동부승지 이승훈 등은 의논하기를 편모의 나이가 비록 7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독자라면 임소에 따라가게 하고 여러 자녀가 있다면 따라가지 말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권감 등의 의논에 따랐다. 여정실록 6권 여종 1년 7월 29일 임병술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근래에 환관들이 수검되었기 때문에 옥중의 일을 들을 수 있는데 혹은 오랫동안 갇혀서 고생하고 혹은 곤장을 맞아 다쳐서 냄새가 나는 자도 있다고 한다. 만약 죄가 강상이 관계된 것이라면 그만이지만 혹은 죄가 가벼운데도 오랫동안 체옥된 자가 있다면 불가함이 없겠는가. 옛날에는 감옥을 텅 비게 하였지만 어찌 옛날과 같이 하겠는가. 경등이 즉시 교수를 초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7월 29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빙고 별제 이준룡 홍인달 지백고 등은 빙정이 훔쳐서 파는 것을 금방하지 않았으니 유리 장 80대에 해당합니다. 해임시키소서니 홍인달은 공신의 후손이라 하여 논하지 말고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빙점은 빙부이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7월 30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원자의 보모인 내은근에게 쌀 10석을 내려주었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7월 30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어서로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무릇 인주가 백성을 부림 이판 위로 천지의 신명을 받으러 아래로 여원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내가 즉위한 이래로 백성들이 노고를 진념하여 왔는데 그 중에서도 평소 가장 염려하는 것은 용형에 관한 것이다. 일전에 내시 정효창이 죄를 범하여 하옥되었는데 이로 인해 옥중의 일을 들으니 장형을 받은 자의 흘린 피가 뜰에 낭자하게 흘렀는가 하면 살같이 찢어지기도 하였다는데 마음에 참아하지 못할 일이라 여긴다. 너희들 대소신료는 백성들을 가엾이 여겨 고율하는 나의 뜻을 본받아 형옥을 지체시키지 말고 법을 잘못 적용치 말 것이다. 용형을 신중히 함으로써 하늘을 외경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여호와는 백성이다. 여정실록 7권 여정 1년 8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봉군 정창성 고령군 신숙주 능승군 구치관 영승군 최항 좌이정 홍윤성 장령군 조성문 우이정 윤자원 좌찬성 김국광 좌참찬 노사신 형조판서 강희명 여조판서 임원준 호조판서 서거정 충주부지사 김수원 구종지 첨지사 송초관 정자영 등에게 명하여 사정전의 월랑에 모여서 종친 및 문신 제장 생원 진사 제약 생도 등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였다. 여정실록 7권 여정 1년 8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파산군 조등림의 선처에게서 낳은 아들 조성이 과거를 보려고 하였으나 삼관에서 농명을 주지 않으므로 조등림이 아뢰기를 신의 아들 조성은 병술년부터 과시에 나아갔는데 지금 상관에서 농명해주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 및 원상 등에게 이를 의논하게 하니 승지 등이 의논하기를 조등림의 전처 및 그 아들 조승 조차는 이미 양인이 되게 해주었으므로 조승이 과시에 나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다만 세조께서 사족인 윤침의 딸을 얻도록 명하시어 이제 이미 아들을 낳았는데 조승과 조찬을 적술로 논하면 윤씨가 낳은 아들이 도리어 서자가 됩니다.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고 고령군 신숙주 영의정 한명의 능승군 구치관 영승군 최항 좌이정 홍윤성 창녕군 조승문 우이정 윤자운 좌찬성 김국광 등이 의논하기를 과거의 법으로는 비록 사족일지라도 되도록 험결이 있으면 과시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세조께서 특별히 조등님에게 명하여 윤씨를 적처로 얻게 하고 뱃을 길에
통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미 아들이 있으니 전처의 아들은 비록 양인일지라도 과시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어서로 예저에 전지하기를 조등님의 아들 조승과 조차는 특별히 과시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하라 하였다. 조등님은 바야흐로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다. 원상은 임금이 죽은 뒤 잠시 정무를 행하는 임시였으리다. 왕이 죽은 후 세자가 즉위하기는 하였으나 상중이므로 졸고까지 26세 동안 중망이 있는 원로 제3급 또는 원임자가 이것을 맡게 하였다. 여종실록 7권 여종 1년 8월 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의 쌀이기를 전 부정 강 의사는 계모 조씨의 사항을 당하여 숨기고서 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유를 지났을지라도 강성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힌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므로 온전히 놓아주었으나 안되니 청근대 고신을 거두고 종신토록 서역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7권 예정 1년 8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모 화관이 남쪽 산등승에 거둥하여 친열하였다. 선정관 김계정이 혁명을 쓰는 데 있어서 임금의 분부를 어겼으므로 곧장 100대를 때려서 파직하도록 명하였다. 예정실록 7권 예정 1년 8월 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행상호군 이철견이 아뢰기를 호조 정랑 김초가 중추 한치의와 첩을 가지고 다투어 한치에게 절간을 보낸 것을 신이 일찍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곤라에서 김초를 만났기에 한 중추에게 글을 보냈더니 그의 뜻은 무엇이라 하더냐고 물으니 김초가 말하기를 한치이가 내 첩을 빼앗은 것은 짐짓 희롱한 것뿐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아직 발설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하기에 신이 굳이 물으니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누이를 팔아서는 한 작업도 얻은 적이 없다 하였는데 그 말이 불공한 데에 관계되므로 감히 아릅니다 하였다. 절간은 종이 온종이로 둘로 접은 편지를 말한다. 누이는 한치의 누이는 덕종의 비 소해왕후를 말한다. 예정실록 7권 예정 1년 8월 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장령 유진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세조께서 유자광을 어질게 여겨서 발탁에 쓰셨고 또 이제 또 큰 공이 있으므로 비록 그 의미를 정부인으로 봉하긴 하였으나 유자광은 후실의 적자가 되었다고 하겠는데 유자광의 아우 유자형 등도 과시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한다면 이는 유규가 두 아내를 아우러 거느린 것이 됩니다. 과거는 신중하게 인재를 뽑는 것이니 청컨대 유자형 등이 과시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하지 마소서. 조등님은 본래 천인이었는데 세조제에 공이 있었으므로 특별히 명하여 사족의 딸인 윤씨를 얻게 하셨습니다. 전체에게서 낳은 아들은 조성은 조등님의 천인인 때의 소생이고 거미도 천인인데 이제 과거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한다면 윤씨가 낳은 아들은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청컨대 과거 보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허형소는 일찍이 전라도 절도사로 있으면서 군사를 징발할 때 군사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파직되었는데 병조판서 박중선의 처형이므로 호군을 제수받았습니다. 본부에서 바야흐로 그 사유를 묻는 중에 특별히 명하여 추역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청근대 끝내 따져서 다스리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하형순의 일은 다시 말하지 말라. 유자형 등의 일은 말한 것이 옳으나 유자강에게 이미 큰 공이 있고 조등님도 또한 공신이므로 다 그 자제를 허통하게 하였다. 이제 윤씨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므로 유진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윤씨의 아들을 미리 염려해서 아뢰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 한 집에 두 적처가 없는데 이제 윤씨가 이미 조등님의 적처가 되었는데 조승이 허통이 되면 적자들이 한가하는 패단이 있을 듯합니다 하였다. 예정실록 7권 여정 1년 8월 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명하여 김초를 추국하게 하니 김초가 말하기를 신이 용궁사람 안수위의 첩의 딸을 첩으로 삼은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그 뒤에 한치가 빼앗아서 가까이 하였습니다. 첩의 오라비 춘동이 신에게 말하기를 한치가 말하기를 나와 김초는 평소에 서로 친한데 뒷날에 어떻게 서로 보겠느냐. 그러나 김초는 시골의 고우신이니 어찌 감히 나에게 말을 하겠느냐 하였습니다. 하였으나 신이 그 말을 듣고 조금도 개의치 않으니 한치가 신의 집에 네 번이나 투자하였는데 신이 만나지 않고 절간을 보내어서 희롱하였습니다.
이 철견이 신에게 한치에게 글을 붙인 까닭을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김초는 영해의 고환이요 한치는 경화의 벌열이다. 문벌이 같지 않으니 빼앗는 것도 진실로 당연하나 김초는 급제 출신으로 다른 길을 거쳐서 벼슬 하지도 않았고 한치는 그 누이를 팔아서 재상의 자리까지 이르렀으니 누가 어질고 누가 어질지 아는가. 만약 문벌이 좋다 하여 내 첩을 빼앗았다면 정승, 왕자, 왕손 같은 이는 남의 아내나 첩을 수없이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한치가 비록 정승의 아들이요 수빈의 아우일지라도 나를 이렇듯 전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고 신이 또 말하기를 발설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였더니 이 철견이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우리 부조 이래로 누이를 팔아서 관직 하나라도 얻은 사람은 없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놓아주도록 명하여 김초가 이미 집에 돌아갔는데 밤 초고에 의금부에 가도록 명하였다. 투전은 만날 때 미리 명함을 전함이고 영해는 영 넘어 바닷가 공벽한 지방이다. 고환은 의지할 데 없고 가난함이며 경화는 번화한 서울이고 벌열은 벌쪽을 말한다. 여종실록 7권 여종 1년 8월 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친공신의 목욕 및 병든 어버이를 보러 가거나 분황 배수할 때에 급유 급마하는 것 병든 어버이에게 주는 음식과 약 또 배수에 드는 요전을 갖추어 주는 일을 상례로 하고 임시해서 취지하지 말라 하였다. 분황은 정직이 된 때에 관부의 부본에 쓴 누른 종이를 무덤 앞에서 불사르는 일이다. 급유는 휴가를 줍니다. 요전은 산소에 차리는 재물을 말한다.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3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제포와 부산포에 외학 훈도를 설치하였으니 청근대 웅천 동네의 두 고을에 나누어 설치하여 학사를 세우고 훈도 및 복종, 마료는 여러 고을의 향교의 예에 따르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여종실록 7권 여종 1년 8월 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이금부 진무 이종현이 아뢰기를 어젯밤에 신이 명을 받들고 김초를 잡으러 갔더니 김초가 이미 달아나 숨었습니다. 하니 승정원에서 성문을 닫고 뒤쫓아 잡기를 청하였는데 한참 있다가 김초가 스스로 의금부에 나아갔다. 승정원에 명하여 군문하기를 너가 말하기를 정승 및 왕자 왕손이 남의 아내나 첩을 장차 수없이 빼앗을 것이다 하였는데 너는 누가 남의 처나 아내를 빼앗은 것을 보았느냐. 이 철견에게 말하기를 발설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했는데 무슨 말이냐. 어찌하여 한치가 누이를 팔아서 관직을 받았다고 말하였느냐 하니 김초가 대답하기를 한치는 정승의 아들이요 수빈의 아우로서 신의 첩을 빼앗았으니 사람들이 다 이와 같다면 왕자 왕손이 정승으로서 남의 처첩을 빼앗는 것도 또한 반드시 수없이 많을 것이라는 뜻이고 남의 처첩을 빼앗은 자를 보고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철견에게 발설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이 철견은 대비의 족친이고 한치는 수빈의 족친이며 또 두 사람이 한 동네에 사는 친한 사이이므로 이 철견이 말을 전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었고 또 이 철견도 마찬가지로 외척이므로 그 말이 흡사함을 싫어할까 의심하였기 때문일 뿐입니다. 한치의 누이를 팔아서 관직을 받았다는 것은 한치가 안동 부사로 있을 때 수빈의 대가로 당상관이 되었는데 신이 그때 그 노의 도사로 있었고 또 한치와 친하게 지내서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에는 남이가 잡아서 물으려는데 속에서 회 암사로 가더니 이번에도 명을 듣고서 달아났으니 나를 연약하게 여기서 그러는가.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거든 장을 때려서 신문하라 하였다. 장 26대를 때리니 김초가 말하기를 신이 달아난 것은 실로 연약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고 또 외쳐 말하기를 원통하다 김순성아 이극도나 하였다. 묻기를 이극동과 김순성을 부르면서 원망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니 김초가 말하기를 일찍이 이극돈에게 한치의 첩을 빼앗은 일을 말하였더니 한치에게 글을 보내주어 굴욕을 주라고 이극돈이 신에게 권하였습니다. 김순성은 실로 망령되게 부른 것입니다 하였다. 또 장을 때리니 말하기를 신이 달아나려고 할 때 김순성에게 가서 의논하였더니 김순성이 내게 죄가 없는데 왜 달아나느냐고 말하며 옥에 나아가도록 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춘숭당에 나아가니 봉은군 강창선 고령군 신숙조 영의정 한명회 능승군 구치관 영승군 취향 좌의정 홍윤성 창녕군 조승문 중추부 판사 윤사분 우의정 윤자원 좌찬성 김국관 대사원 오백창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김초에게 묻기를 너는 늘 누구를 위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하니 김초가 대답하기를 집에서는 어버이를 위하고 나가서는 임금을 위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임금이 연약하다고 너가 말하였으니 너 임금이 된 자라면 누구인들 너를 죽이지 않겠느냐. 조선의 사직을 어떤 처지에 두려고 하느냐. 너가 말하기를 임금을 연약하게 여겨서 달아났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하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장을 견디지 못하여 무슨 말을 둘러대어 장한테라도 늦추려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너는 신하로서 차마 못할 말이거니와 어찌 마음이 없는데도 입 밖에 낼 수 있겠느냐. 또 내가 유약하다고 너와 함께 평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 없습니다 하였다. 또 김초에게 묻기를 의금부에서 너를 잡는다는 것을 누가 말하더냐 하니 대답하기를 허리띠에서 어느 사람이 말하였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무로 장을 때려 신문하니 말하기를 형의 아들 김광수가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이극돈을 불러서 김초가 안나를 물으니 이극돈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김초가 신의 집에 와서 신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너는 매우 훌륭하게 집안을 다스리는데 나는 첩도 보존하지 못하고 남에게 빼앗겼다. 요즘 들으니 첩이 서울에 올 것이라고 하는데 길에서 기다렸다가 빼앗고자 한다 하기에 신이 말리면서 너가 준 폐물이나 한 지에게 글을 보내서 돌려받도록 하라고만 하였습니다 하고는 이국돈이 김초에게 외치기를 이렇게 말하였지 하니 김초가 응답하기를 모두가 맞는다 하였다. 한치가 아뢰기를 신이 김초의 집을 빼앗아갔다고 남들이 말하니 신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조종해 있겠습니까? 청가대 변명하도록 하여 주소서 하였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김초는 능지처사하고 가사는 정몰하며 아들은 교행에 처하고 처첩은 딸 및 계집종 효도는 관비로 영속시키고 삼촌질 김광수는 장 100대의 관노로 영속시키고 연좌는 한결같이 모반의 예에 따르되 그 족신으로 율문에 연좌되어야 하게 되어 있는 자 외에는 모두 놓아주라 하고 교수를 내리기를 신하로서의 죄는 불경보다 큰 것이 없고 나라와 법은 신하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더욱 엄한 것이니 화를 스스로 불러들인 자에게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 부득이하다. 이번에 김초가 자신의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드디어 분한말을 내어 종책을 업신여겼으므로 내가 잡아오라고 명하였는데도 또다시 달아났으며 잡아다가 물었을 적에도 말이 오히려 공손하지 않았으니 이러한데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경계하는 뜻을 보이겠느냐. 이에 중한 법으로 처치하고 처자식을 아울러 연주화시킨다. 엄중한 형벌과 중한 법은 가해야 할 때에 가하는 것이니 조짐을 끊고 기밀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했다. 처음에 김초가 경상도 도사로 있을 때 한치의 안동부사로 있었을 때에 경상도 도사로 있고 한지가 안동부사로 있었을 때 김초가 안주희의 딸을 첩으로 삼았으나 계집의 나이가 어리고 다만 그 집에서 이틀 밤은 머물렀는데 김초가 벼슬이 갈리게 되어서 데려오고자 하였으나 무리가 두려워서 제 옷을 남겨두어 뒷날에 약속을 굳게 하였었는데 뒤에 한지희에게 빼앗겼던 것이다. 김초는 성품이 경망하고 스스로 법령 일찍 고향에 있을 때는 유박이 물러나다는 꾸지람을 들었고 또 그 철을 박대하였다. 집 때문에 소송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초가 싼 값으로 그것을 사서 그 소송을 대신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이 한 가지가 아니었다. 처형받는 날은 부자가 동시에 형틀에 매여 나왔는데 아들이 김초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여색을 좋아하는 폐해를 아셨습니까? 하니 김초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지 않았으며 형장에 이르러서는 좌우의 재상을 부르며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 하였다. 김초는 비록 제 죄를 스스로 재촉하였으나 한치인은 김초와 서로 친한데도 도리어 그의 첩을 빼앗았으므로 무리가 그를 경박하게 여겼다. 유방은 규방이다. 여정실록 7권 여정 1년 8월 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일본국의 종석견수 국길이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여정실록 7권 여정 1년 8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새로 태어난 공주가 병으로 졸하였다. 시호를 했으니라 했는데 나이 20이 못되어 졸하였으므로 고해하지 않았다.
예정시로 7권 예종 1년 8월 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김초가 조카 김광석 외에는 연좌시키지 말라고 명하였다. 예정시로 7권 예종 1년 8월 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새로 설치한 응양 위 200명은 척근대 4번으로 나누어 범마다 50명으로 하고 그 위장은 내금이 장의 예에 따라 3인을 차이마수산이 그대로 따랐다. 예정시록 7권 예정 1년 8월 7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이날 2조에서 전주하였는데 판서 홍응 참판 이형 등이 아뢰기를 고려에는 본조의 참의가 채직될 때에 반드시 가자 했는데 이제 참의 김지경이 성절사로 중국의 서울에 나아가니 청근대 품계를 더해 주소서니 임금이 붕당을 위하여 사설이 청간다고 생각하여 두세 번 힐문하고 원상 좌찬성 김국광에게 전교하기를 신하는 복덕이나 위엄을 행사할 수 없는데 홍흥 등이 남에게 벼슬을 주려 하였으니 죄주는 것이었단가니 김국광 및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상상의 분부가 매우 마땅합니다 하였다. 홍흥, 이형 및 정랑, 허선, 주아랑, 김여석 등을 파직하고 김지경의 고신을 거두라고 명하고 사헌도에 전지하기를 이조참이 김지경은 제수에 참여하면서 홍흥 등이 훈계를 더하도록 개청하였는데도 비엄하지 않았으니 몰래 청한 것이 틀림없다.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예종시록 7권 예종 1년 8월 7일 무호 두 번째 기사 한계미를 겸 예조판서로 유수를 문성군으로 노사신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임원준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김겸광을 예조판서로 정난종을 이조참판으로 성순조를 2조 참의로 삼았으며 이철견을 평안도 서도 절도사로 삼고 자헌대부로 가자하고서 이철견을 불러 말하기를 경은 속히 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예정시로 7권 예정 1년 8월 7일 모 세 번째 기사 임운이 사관 김유에게 말하기를 근데 자네가 세조실록을 편찬한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임운이 말하기를 예전에 세조께서 잠재해 계실 때 신의 꿈에 태조께서 세조께 금인을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전가의 보물인데 이제 너에게 천명이 있으므로 와서 주는 것이다 하시니 세조께서 굳이 사용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드디어 받고서 절하시는 것을 보고 이튿날 세조께 그 꿈 이야기를 아뢰었더니 세조께서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찌하여 그런 말을 내느냐 다시 그 꿈 이야기를 말하면 죽이리라 하셨다. 저기 하시고는 한 명에게 아뢰어 달라고 청하였으나 한 명에게 아뢰지 않았고 조등님에게 청하였으나 또 아뢰지 않았는데 이제 세조께서 성하셨으니 만약 여기에 싣지 않으면 후세에서 누가 다시 이를 알겠는가? 자네가 기록하기 바라네. 만약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마땅히 성상께 아뢰겠네 하므로 김유가 임금께 가추 아뢰었다. 예정실록 7권 예종 1년 8월 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장령 유진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김초의 죄는 반역과 같으므로 율문에 의하며 연주하여 마땅한데 이제 특별히 제하셨습니다. 김초가 비록 복구되었으나 연주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배맹종은 병조참의 신정우의 사위인데 이제 부장이 제수되었으니 청컨대 추액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조께서 남용신 양정을 죄해 주셨으나 처자식에게는 미치지 않으셨다. 이제 김초의 죄가 비록 크기는 하나 반역에 비할 바는 아니 연주할 수는 없다. 배맹종의 일은 마땅히 추액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예정실록 7권 예정 1년 8월 8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원상 고령군 신숙주 영의정 한 명의 영성군 최항, 좌의정, 홍윤성, 좌찬성, 김국광 등을 불러 민형 등이 노비를 가지고 서로 소송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이르기를 민형 등은 논계가 분명하지 않으나 노비를 속공시키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 청컨대 장애원으로 하여금 법에 따라 고루 나누게 하소서. 또 민형 등이 노비를 차지하려고 하여 서로 헐뜯어서 풍교를 해쳤으니 청컨대 모두 고신을 거두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7권 예정 1년 8월 8일 김이 세 번째 기사 명하여 청명현을 여흥부에 합하여 목으로 승격하고 목사 판관을 두게 하였다. 예정실록 7권 예정 1년 8월 8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원상 구치관이 아뢰기를 세조께서 육진에 총통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이 시해가 그것을 써서
군사를 일으켰다 하여 서울로 날라오도록 명하셨는데 함교도의 백성들이 다시 의심을 일으켜 동요하고 와 언을 함으로 곧 길주, 단천 등의 고을로 날라들이도록 명하셨습니다. 청근대 사람을 보내어 적당하게 헤아려서 여러 고을에 두고 그 나머지를 날라오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7권 예정 1년 8월 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해순공주를 고향 현 향적산에 장사 지냈다. 예정실록 7권 예정 1년 8월 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김지경을 장을 때려 신문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7권 예정 1년 8월 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함경도의 수령이 법을 어겨서 환미한 자는 청컨대 장형과 유용을 차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임금이 이 서장 등은 모두 공신이라 하여 사유하였다. 예정실록 7권 예정 1년 8월 1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김지경은 장 30대를 때려도 오히려 실정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홍흥 및 이형에게 몰래 청탁하였을 것이니 청컨대 홍흥과 형을 아우러 추액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지경도 오히려 법에 따라 물어야 하고 능욕하였으면 안 된다. 홍흥, 이형 등은 정문할 것 없이 공함으로 묻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정문은 왕명에 의하여 죄인을 골정에서 공문하는 것이고 공함은 당상관이나 부녀자를 헌도에서 신문할 때 서면으로 취조하는 것이다. 세종실록 제48권에 보면 글로써 행문하는 것을 공함이라 한다 하였다. 예정실록 7권 예정 1년 8월 1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처음에 귀성군의 반인 전중생이 난언하여 같이였는데 이때 이르러 복초하였다. 승정원에서 다시 공문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전중생이 이미 죄를 성복하였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다시 공문할 것인가. 만약 다시 물으면 말을 바꾸지는 않겠는가 하니 도승지 공감이 아뢰기를 전중생이 이미 죄를 승복하였으니 죽은 것이나 같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장을 때려 신문하여서 그 실정을 알아내야 합니다. 전중생이 어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예경을 만나서 그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반드시 평소에 마음을 쌓아두었거나 평소에 남에게 들어서 그리 하였을 것입니다. 예법으로는 죄가 심한 일은 죽었어도 참관 전시하였습니다. 이제 전중생이 아직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으니 청근대 반드시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소서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좌부승지 한계순으로 하여금 의금부에 가서 참여하여 공문하게 하였다. 한계순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장 30대를 때려도 오히려 실정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당초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실정을 알아낸다고 하였는데 이제 단지 장 30대만 때리고서 급히 돌아왔으니 반드시 정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하도록 하라 하고 환관들에게 잇따라 명하여 독촉하였으므니 한계순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당초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장을 때려 신문하기를 청한 것은 오늘 국문을 마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예정실록 7권 예정 1년 8월 1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고령군 신숙주 영의정 한 명에 영승군 추혜왕 병조판서 이극배에게 명하여 승지들과 함께 승정원에서 전중생을 공문하게 하고 전교하기를 전중생이 이 예경에게 말하기를 너는 장차 신하가 되리라 하였는데 이 말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였느냐. 반드시 그 정상이 있을 것이다. 비록 샘 웅둥이를 가지고 다투어 말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 너가 정상을 바로 말한다면 죽을 죄일지라도 죽이지 않겠으나 굳이 숨긴다면 조금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것을 바로 말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마땅히 그 형세를 보아서 공문하라. 만약에 장을 때려서 죽는다면 안 된다 하였다. 전중생이 굳이 숨김으로 원장으로 30대를 때렸으나 실정을 다 말하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친히 물을 것 없으니 경등이 천천히 상세하게 물으라 하니 신숙주 등이 또 공문하였는데도 바로 말하지 않으므로 다시 장 10대를 때렸으나 말하지 않고서 기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중생이 비록 그 정상을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복초하였으니 이것으로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신숙주 등이 대답하기를 전중생이 말한 것은 매우 중대함으로 끝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제 전중생을 한편으로는 안유라고 한편으로는 구려하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려 공문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중생이 매를 견디지 못하여 말이 귀성군에게 관계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전중생의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전중생의 말이 비록 귀성군에게 관계되더라도 반드시 말의 조리가 있을 것인데
어찌 까닭없이 경술이 말하겠습니까? 또 전중생이 반드시 보고 들은 바가 있어서 하였을 것이니 마땅히 구류하여 살려서 다시 국문해야 합니다 하니 도로 가두어서 구류하라고 명하였다. 여종실록 7권 여종 1년 8월 1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호조에 명하여 임영대군 이구의 부인에게 쌀 50석을 내리고 녹도 평운대군 영흥대군의 부인의 예에 따라서 주도록 하였다. 여종실록 7권 여종 1년 8월 1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역적 이시합의 아들 이종동이 도망하여 중이 되어서 황해도 연안에 사는 삼촌수 최승우의 집에 숨었는데 관찰사 김영우가 잡아서 보내니 교형에 처하였다. 여종실록 7권 여종 1년 8월 11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비축 통수 국지위방이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여종실록 7권 여종 1년 8월 12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고령군 신숙주 영의정 한 명의 병조 판서 이극배 좌부승지 한계순 승정환관 안중경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전중생을 국문하게 하고 한계순에게 말하기를 가서 국문하되 형세를 보아서 사람을 시켜 아니면 내가 처분하겠다 하였다. 신숙주 등이 의금부 진모 한 척을 시켜와서 아뢰기를 전 중생에게 묻기를 너가 이 예경에게 너는 장차 신하가 될 것이라고 하였고 또 어제 또 우연히 가문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떠한 말이냐 하고 장 7대를 때리니 정중생이 말하기를 귀성군 이준이 조정에서 장사를 맡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고 오히려 그 실정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를 정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 실정을 알아내야 하겠다 하였다. 드디어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전 중생은 능지처사하여 3일 동안 효수하고 가산을 정물하되 반역에 의하여 논하라 하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세조께서 이준을 함길도 등의 일에 불이어 특별히 어여삐 돌보셨다. 이제 정중생의 말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저희끼리 말한 것이 있을 것이다. 준의 간사인은 등을 승정원에 잡아다가 물으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주님 만약 범한 것이 있다면 어찌 세조께서 늘 이 어여삐 돌보셨다 하여 버려두고 묻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니 좌의정 홍윤성 및 성지 등이 아뢰기를 주는 비록 지친이고 공도 있기는 하나 만약 공사에 연루되었다면 마땅히 국문해야 하며 준도 변명해 한 뒤에야 안심할 것이니 청근대 준을 국문하소서 했다. 한참 있다가 신숙주 한 명의 등이 와서 아뢰기를 전 중생이 매를 견디고 실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준이 비록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반인을 시켜서 폐해를 끼치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으니 청건도 죄 주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마땅히 다시 아뢰어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준의 반인 김현, 김지, 종, 시동, 규치 등 및 공사에 연루된 8개군 이정의 가동을 잡아오니 홍윤성 및 승지 등이 묻기를 너희들이 전중생과 어떠한 모의를 하였느냐 하였으나 김형 등이 굳이 숨기며 말하기를 전중생은 준의 반당이 아니므로 그의 얼굴은 모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같은 무리인 반인을 모를 수가 있느냐 하고 명하여 김현, 김지 및 정수에게 각각 장 30대를 드리게 하였으나 역시 바른대로 말하지 않았다. 아이고. 여종실록 7권 여종 1년 8월 1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영창전에 상식하였다. 여종실록 7권 여종 1년 8월 1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고령의 신숙주와 승지 등에게 명하여 임영대군 이구 종 김록 전 오마지 8개군 이정의 종 황내은 김석산 상좌 반인 박은 개손 이중의 종 해수 말동 등에게 장을 때려 신문하게 했으나 실정을 다 말하지 않았다. 이었고 전교하기를 공문 받던 자를 다 놓아주라 하니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이 일은 가볍지 않으므로 급히 놓아주었으나 안되니 놓아줄 만한 자를 놓아주고 국문할 만한 자는 국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여종실록 7권 여종 1년 8월 13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어찰러 전교하기를 내가 덕이 없으면서 바야흐로 상중에 있어 백성을 사역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사람을 형별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것은 대개 부득이한 것이다. 전에 세조를 위하여 공인에게 청옥으로 석가 열애 및 16 나한 등의 형상을 만들라고 명하였었는데 오늘 맞아 들여서 보니 사리분신이 수없이 많다. 이러한 큰 경사를 당하여 의당 큰 은혜를 내려야 하겠다. 오늘 13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역 모반 자손으로서 조부모 부모를 모살하거나 구매한 것 처첩으로서 지아비를 모살한 것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 고독연매 사람을 고의로 모살한 것 단지 강도 및 강상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
유형 이하의 죄는 이미 발각되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 이전의 이래를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줄 것이다 하고 전교하기를, 마침 사유가 있으니 이준, 이진, 이정의 반인, 노복 등을 모두 놓아주라 하였다. 원상 좌찬성 김국강 및 승지 등이 아뢰기를, 이 무리는 끝까지 따져 물어야 하고 급히 놓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강상에 관계되는 것은 사유하는 예에 들어 있지 않은데 놓아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무리가 만약 장을 견디지 못하여 거짓 승복하면 준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그들을 모두 놓아주라 하였다. 김국강 및 승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 무리를 놓아줘야 하겠으나 준은 문책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준을 문책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으니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여정실록 7권 여종 1년 8월 13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경찰관 이순숙이 지게하기를, 신이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야랑동에 이르러 장장의 경계를 보니 시내에는 나무와 돌을 서로 섞어서 구장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척이고 너비가 4척이며 평지에는 나무를 엇갈아 놓았는데 너비가 100여 척이며 남쪽으로 12열이 떨어진 높은 봉우리에는 나무를 엇갈아 쌓아서 높이가 8척이고 사면의 너비가 각각 13척이 되게 연대를 쌓고 연대 위에 높이 5척의 판옥을 만들었으며 연대와의 거리는 혹은 20여리에 혹은 15여리인데 장장으로부터 동쪽으로 창승부의 운두이 연대와의 거리가 100여리이고 남쪽으로 구룡구자까지의 거리가 60여리입니다 하였다.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13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경기의 광주, 지평, 양근, 가평, 포천, 영평의 양주, 적성, 마전, 상령, 장당 등 여러 곳에서 유의한 민호를 본골로 돌려보낸 뒤에 복호하되 포천의 백성은 광릉의 수호군으로 이속시키고 경작하는 땅에 대한 공부를 감해줄 것을 의논하여 아래라고 명하셨습니다. 첫건대 제도 관찰사로 하여금 쇠환하고 계문하게 한 뒤에 3년 동안 복호하고 그 전지는 연안에 구애하지 말고 도로 주어서 생업에 안정되게 하소서. 또 포천 백성으로서 지금 광릉의 수호군으로 소속된 자 28인에게는 청컨대 경작하는 땅의 공부를 감해해 주소서. 양주 사람으로서 수호군으로 소속된 자 42인의 공부도 포천의 예에 따라 경감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여종실록 7권 여종 1년 8월 13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문경현감 장효복, 비안현감 강민, 삼가현감 이윤nun, 두목포 만호 이귀존, 영등포 만호 허건 등이 다 장우에 좌제되었으니 율문에 따라 죄 주어야 마땅하겠으나 이미 사유를 지났으니 모두 파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여정실록 7권 여종 1년 8월 14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 명하여 김지경, 홍응, 이형 등을 국문하지 말고 김지경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김지경은 청렴하고 근신하여 스스로 행실을 지키며 이록에는 구차하지 않았으며 파직당할 때마다 곧 고향을 돌아가서 그의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는데 마침내 이 때문에 죄를 얻으니 당시의 의논이 애석하게 여겼다. 여정실록 7권 여정 1년 8월 14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장령 이육이 본부의 은연을 가지고 이준 및 그의 반인 노복 등을 국문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여정실록 7권 여정 1년 8월 14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영의정 한명회 등이 백간을 거느리고 전문을 올려 사리분신을 축하하였다. 여정실록 7권 여정 1년 8월 14일 을축 네 번째 기사, 병조 도충부에 전지하기를, 권례에서 헛괴하거나 대고를 등지고 앉고 서거나 정수 외의 건수를 더 거느리는 일은 이미 검령이 있으나 해당 관리가 구습을 따르고 금지하지 않으므로 폐해가 다시 예전과 같아졌으며 또 권례에서 투해를 착용하고 비나 눈이 내리면 우산을 들리고 심지어는 어로로 다니니 윗사람을 공경하는 뜻이 아주 없다. 이제부터는 병조 도충부에 당직하는 자가 입직한 사조를 시켜 엄하게 검하되 범한 자는 위제로 논하고 소용하지 않으며 공신이면 2조 병조에서 치부하여 3번 범하는 자는 파출하여 소용하지 않으며 능히 잡아서 고하는 자는 급도하여 상주며
병조 도청부의 관리로서 검단하지 못하는 자도 위의 항목에 의하여 논지하여서 파출하도록 하라. 오직 아전은 호괴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였다. 호괴는 무릎을 약간 굽고 맞상대하여 인사하는 사례이다. 나라에서 상하에 존음이 없다고 이를 금지시켰다. 근수는 관원이 외출할 때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이는 관아의 노예이다. 풍계에 따라 이는 수가 정해져 있었다. 여정실록 7권 여정 1년 8월 14일 얼축 5번째 기사. 중외의 관부에 유시하여 소나무 외의 잡초는 금하지 말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소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베는 것을 매우 엄하게 금하여 서울의 뗄나무 값이 매우 비쌌는데 임금이 이를 알고서 이 명이 있었다. 여정실록 7권 여정 1년 8월 15일 가병인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여정실록 7권 여정 1년 8월 1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봉은군 정창성 고령군 신숙주 능승군 구치관 영승군 최항 좌이정 홍윤성 창녕군 조승문 상나군 김질 우이정 윤자온 등이 아뢰기를 전중생의 부도한 말이 비록 이준에게 미치지는 않았으나 준이 반인들을 시켜 패단을 만들었고 또 준이 스스로 청렴하고 근신하지 못하여 반인으로 하여금 부도한 말을 내게 하기에 이르렀으니 창컨대 준을 죄주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처리하기에 달려있으니 경들은 말하지 말라 하고 이어 정창선 신숙주 최항 홍룡선 조승문 김지를 및 홍달성 김국관 한계미 임원준 구종직 이극배 사거장 등에게 명하여 사정정 월랑에 모여서 종친 문신 제장 재학 유생 등에게 경서 진법을 강하게 하였다. 정창손은 타고난 자질이 영민하고 즐겨 경사를 보고 시문을 간결하고 고화하게 지으므로 세조가 발탁하여 재상의 자리에 두고 중하게 여겼으며 그때 사대부가 저택과 복식을 서로 다투어 사치하고 아름답게 꾸미기를 일삼았으나 정창손은 청년하고 강력하여 스스로 행실을 부지하여 당시의 습속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으며 또 자제를 위하여 언택을 바라지 않았으며 정색하여 조정했으면 옛 대신의 풍도가 있었다. 구종직은 정자연과 함께 경세에 밝은 것으로 일컬어져 세조가 매양 편전에 나아가 공경이 만주한 자리에 반드시 이 두 사람에게 명하여 논란하게 하여서 그들의 학문의 같고 다름을 살폈는데 구종직은 그럴 때마다 선사의 설에 반대하여 공자맹자 주자를 그러다고 하고 그만스럽게 스스로 훌륭한 생각을 해냈다고 생각하므로 공경들이 곁눈질을 하였으나 정자영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끝내 같은 설을 지켰다. 여정실록 7권 여정 1년 8월 1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대선 500창 등이 아뢰기를 전 중생은 이미 복지에 두었으나 지시한 자는 죄주지 않았습니다. 정 중생이 말한 것은 반드시 들은 것이 있어서 말하였을 것이고 이준 또한 반인으로 하여금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하여 부도한 말을 내기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죄에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의 말은 옳으나 준이 알았던 일이 아니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500창 등이 다시 아뢰기를 비록 준이 알았던 일이 아닐지라도 전 중생으로 하여금 교만하고 방자하게 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죄 주지 않으면 신등도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신민이 결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자의 신숙주 한 명의 반인 등이 폐해를 끼쳐 역적 이 시해로 하여금 구시를 삼게 하였었다. 그때 세조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등의 반인들이 폐해를 끼쳐서 이를 욕을 듣는구나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들리는 듯 하거니와 이번에도 또한 반인이 앉으신데 어찌 준이 알았던 일이겠는가. 이제 경등이 아르기를 신민이 결망합니다 했는데 이른바 신민이란 누구인가. 아니 500창 등이 아르기를 신등의 마음으로서 온 나라 신민의 마음을 헤아려도 또한 다를 것 없습니다 하고 대사관 강작병 등도 준 및 반인 노복을 국문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여정실록 7권 여정 1년 8월 15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예금부에서 강원도 함길도 경찰관 정은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역적 이씨애 등의 연좌로 교형에 처할 자는 16인, 관노비로 영속할 자는 155인, 안치할 자는 88인, 대년하여 관노비로 영속할 자는 35인, 대년하여 안치할 자는 28인, 질병, 노유로 연좌를 면한 자는 30인, 도망한 자는 86인입니다. 청컨대 교형에 처할 자는 본부의 난관을 보내어 처형하고 정력 안치할 자와 대년할 자는 수령을 차출하여 압송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이 시에게 협종한 자의 아비 또는 자식들이다. 그 죄에 받은 자가 이미 협종한 것인데 또 어찌 연주할 것인가.
또 이제 세월이 이미 오래 지났고 함경도의 방수가 가장 기묘하므로 이 무리를 살려주어 업로를 영속시켜 수하게 하여 변방을 튼튼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어떠한가 하였다. 봉은군 정창성 고령구 신숙주 영의정 한명의 능승군 구치관 영승군 최황 좌의정 홍윤성 창녕군 조성문 상락군 김질 의정 윤자온 등이 의논하기를 청컨대 아랫바에 의거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세조께서 그때에 함흥, 길주, 북청 등의 성을 도륙하고자 하였으나 강순 등이 이 시해를 죽이고서 곧 군사를 파하였는데 세조께서 듣고 후회하셨으니 이들은 그 죄를 바로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때라면 옳았겠지만 이제 뒤미쳐 논할 것은 없다. 또 세조께서 친히 정벌라의 성을 도륙하고자 하신 것은 본의가 아니었다. 예전에 유유가 성을 도륙하였으나 어찌 반드시 모조리 죽였겠는가. 이제 만약에 이들을 죽인 다음에 본도의 인심이 놀라 동요하여 혹 다른 변을 일으킬까 염려된다. 그것을 다시 의논하라 하니 정창송 등이 대답하기를 이 시해가 군사를 일으켜서 반역하기까지 하여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죄를 정하고 너그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을 살리려면 어찌할 것인가 하니 정창성 등이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하삼도의 업로를 용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시의 난 뒤로 본도의 군민이 감액되었으니 이들을 본도의 영속하여 방어를 굳게 하는 것이었단가 하니 정창성 등이 대답하기를 비록 병난을 겪기는 하였으나 백성이 적지는 않습니다. 다른 도로 옮기더라도 본도의 방수가 소홀하기에 이르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사람마다 난적은 죄를 도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에 따라 교행의 찰자를 다 감사해 하삼도 극변고을의 종으로 영속하였다. 감사는 사형을 감면합니다.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15일 병인 5번째 기사 일본국 오도 우구수 원승이 사자를 보내어 영창전에 진향하였다.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동부승지 이승훈이 아뢰기를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평양의 관비 대비의 공초에 저는 기녀 함로화가 관찰사의 반인의 방 밖에 있고 초요경이 도사의 방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고 하였으므로 그동안 그 간통한 자치가 이미 뚜렷한데 함노아 등이 장을 견디고 오히려 실정을 다 말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형장을 가하고 다시 국문하소서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신숙주를 돌아보며 물으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기녀들이 만약에 다만 배로 온 것이라면 그 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 대비의 원한을 품은 고소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문하지 말고 이 등량을 속히 국문하라 하였다.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1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장력 이육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평안도 관찰사 어세겸과 도사 임맹지가 기녀를 간통한 일을 논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국유를 당한 때 기녀를 간통하였으므로 죄가 심하게 관계되는데 이제 만약 용서한다면 뒷사람을 경계할 수 없을 듯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처럼 의심스러운 일은 죄줄 수 없다 하였다. 이육이 다시 청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대저 사람은 죄가 있어도 살기를 바라고자 하는데 하물며 죄가 없는 사람에게 어찌 형장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1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연도에서 예문관 본교 안철왕이 아뢰기를 1. 경상도에 바치는 국용 포자는 구법에 매 한 필을 황도 30두로 준해서 세 내던 것을 뒤에 19도로 고쳤었는데 또 12도로 고쳤다가 이제는 8도로 되었으니 또 배를 바칠 때 수포 감이 한두를 아울러 바침으로 실제로 들어진 것은 6도인데 이것은 한 필을 짜는데 드는 것을 바꾸게도 오히려 부족하여 백성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1. 뱃살아치를 뽑는 공도로는 과거만한 것이 없는데 향시에서 사람을 뽑을 때 자뭐 공평하지 못한 일이 많으니 청컨대 임시하여 문신 대관을 나눠 보내어 검찰하게 하소서. 경중에서 시취할 때에 검란관으로는 다만 의금부에 관한 1인으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는데 청컨대 부장을 더 차정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장옥을 에워싸고 지키며 시관의 건수까지도 드나드는 것을 금하소서 하고 대교 양수사가 아뢰기를 전에 문신으로서 예문관의 직을 겸한 자에게 제수를 월과하여 익히게 하였는데 이제는 이 법을
폐지하여 문신으로 글을 수업하는 자가 없으므로 참으로 불가하니 청컨대 이 법을 세우소서. 1. 무릇 사관이 외방의 일을 알지 못하여 효자 열부 수령의 장부와 풍속의 미학 같은 것을 혹은 다 기록하지 못하는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동경 서경이 사록이 있었으나 이 법은 다시 세우기 어려우니 청컨대 제도의 수령관 및 개수관 교수로 하여금 야사를 짓게 하소서 하니 원상 승지 등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고령군 신숙주 영의정 한 명의 능승군 구치관 영승군 최항 좌의정 홍윤성 창녕군 조승문 좌창성 김국관 도승지 권감 등이 의논하기를 제1조에 대하여서는 배 한 필의 값을 30도 또는 19도로 하는 것이 지나치고 무겁고 8도로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벼우니 상등수로 하여금 고쳐 정하게 하소서. 제2조에 대하여서는 외방에 시취하는 곳이 많아서 모두 대관을 보낼 수는 없고 또 어기는 데에 대하여 금하는 법이 이미 엄하니 더욱 엄하게 검찰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구경포자는 나라에서 쓸 삼배 또는 무명배를 말한다. 수포가미는 배를 나르는 비용의 대가로 내는 쌀이다. 금란관은 과거 볼 때 과장의 혼잡을 막기 위해 임시로 두는 벼슬이다. 월관은 다달이 보는 시험이다. 사록은 고려 때 동경 서경에 두었던 향직의 하나이다. 효자, 열부 및 수령의 선악, 풍속의 호악을 조사 기록하였다.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16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민발 최적이 일찍이 세조에게 입시하였을 적에 세조가 최적에게 묻기를 민발이 그를 아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민발이 어렸을 때 그 집의 종이 밖에 나들이 하느라고 포망 무릇 선내가 나루를 건너자면 제 주인의 서간으로 증명을 삼으며 그것이 없으면 잡아서 고하인데 이것을 속칭 포망이라 한다. 써주기를 청하인데 민발이 쓰지 못하므로 속에서 말하기를 오늘을 기일이니 포망을 쓸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가 민발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최적에게도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최적이 일찍이 사제감을 거쳐서 내려가다가 성공감 앞길에 이르렀을 적에 한 사람이 작은 조끼를 말머리에 내며 말하기를 이것이 어떠한 글이냐고 하였는데 최적이 퍼붓고 한참 만에 말하기를 이것은 수출 받아들인 자문이다. 백성이 관도에 물건을 바치면 관도에서 받은 물건을 적어주는데 이것을 자문이라 한다. 하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다. 이것은 어포를 받아들인 자문이다 하니 최적이 말하기를 내가 성공감 앞길에 있으므로 수출을 받아들인 자문인 줄 알았다. 너는 어찌하여 사제감을 지나갈 때에 내게 보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어포를 받아들인 자문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니 좌우에서 실수하였다. 사제감은 궁중의 어류등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성공감은 토목 영선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1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향조에서 아뢰기를 개천의 주회수 양녀 중생은 그 간부 두 왕과 함께 지 아비 석구지를 죽일 것을 꾀하여 두 왕이 석구지를 죽이고 그 시체를 불살랐는데 율문을 상고하면 무릇 사람을 지혜한 자는 능지처사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죽은 자의 집에 주고 처자를 유 2000리에 처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지혜는 두 손과 두 발을 끊으니 아유.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1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오위장 구겸이 촌숙모의 지아비를 이성의 사촌이라고 속여서 대가의 관직을 제수받았는데 일이 발각되어 사음배수 죄주기를 청하였으니 나 임금이 구겸은 공신이라 하여 논하지 말게 하였다.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1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여흥부는 이미 목으로 높였으니 청컨대 여주로 계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1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상도 절도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남해 성현의 요해처에는 청컨대 두 연대를 두고 한 대마다 군인 6인으로 하여금 후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1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상 좌도 절도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다대포 만호 권자승은 변장에 합당하지 않으니 청컨대 파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20일 신리 첫 번째 기사. 한경북도 우후 이소가 하직한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니마차의 성식을 듣고 남도 절도사에게 유시하여 이미 우후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북도로 가서 힘을 함께하여 방비하게 하였으나 만약에 성식이 없거든 군주를 오래 머물러 두어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 군사는 멀리서 지휘하기 어려우니 김교가 임기하여서 지휘하기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 공사의 군기는 다 제때에 앞서서 단련해 두어야 한다. 야인 가운데 성심으로 기순하는 자는 너그러이 대우하되 겉으로는 기순해 온 채 하면서 오히려 사납게 구는 자는 위험으로 대해야 하고 또 무릇 야인 가운데 와서 머무르는 자에게도 마땅히 위험을 보여야 하며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성저 야인은 마땅히 존율하여야 하되 만약 변방을 침범하는 자가 있거든 곧 추토하여야 한다. 무릇 이 몇 가지 일을 가지고 이미 하유하긴 하였으나 이제 친히 명하니 가거든 김교에게 잘 조치하라고 말하라 하였다.